멈추세요. 뭐라고 했니, 꼬마야? 제가 봤어요.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는 걸 봤다고요. 거짓말을 하다니 감히 내가 나를 의심해? 내 같은 아이의 말이 누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 진실이에요. 만약 틀리면 저는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맞다면요? 내가 증명할 수 있다면 해보렴. 하지만 기억해둬, 꼬마야. 진실이 항상 너를 구해주는 건 아니란다. 여러분, 한 소년이 진실을 말하기 위해 거대한 용기를 내야 한다면 세상은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오늘 우리는 명동 한복판, 화려한 금은방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소년 민호, 그의 초라한 외모와 가난한 배경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단 한 가지 사건이 세상의 빛과 어둠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외쳤습니다. 멈추세요. 제가 봤어요. 가난한 소년이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이들 앞에서 진실을 외쳤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비웃음과 냉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는 금은방을 집어삼킬 듯한 긴장과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소년의 진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은 늘 그래왔듯 약한 자의 목소리를 외면할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 작은 소년이 세상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말입니다. 1990년대의 서울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도시였다. 한쪽은 화려한 명동거리, 반짝이는 넌사인과 번영의 상징으로 가득 찬 대기업 빌딩들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그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세상이 있었다. 서울 외곽, 오래된 낡은 목조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동네는 어두운 그림자와 차가운 바람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그곳 작은 나무 집에서 12살 소년 민호는 조용히 눈을 떴다.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올리며 그는 옆에서 고요히 자고 있는 외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이가 들어 병약해진 외할머니는 깊은 주름과 창백한 얼굴로도 민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할머니, 약은 오늘 꼭 가져올게요. 민호는 자그마한 손으로 담요를 정리하며 속삭였다. 아직 잠에 빠져있는 외할머니는 대답 대신 약한 숨소리만 내뱉었다. 민호는 할머니가 곤히 자고 있는 틈을 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 겨울 바람이 날카롭게 민호의 뺨을 스쳤다. 얇은 옷은 바람을 막아내지 못했고 그의 손은 이미 빨갛게 얼어 있었다. 민호의 손에는 낡은 청가방이 들려 있었다. 가방 안에는 작은 사탕 몇 봉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의 하루 일과이자 생계의 전부였다. 사탕을 팔아번 돈으로 할머니의 약을 사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민호의 일상이었다. 명동거리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고급 백화점과 브랜드 매장을 드나들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민호는 그 틈을 헤치며 조용히 사탕을 팔기 시작했다. 사탕 사세요. 하나만 사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번쩍이는 건물과 화려한 쇼핑백을 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의 앞을 지나가던 한 여자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민호를 힐끗 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여긴 애들 노는 데가 아니야. 가서 다른 데서 놀아. 그 말과 함께 여자는 민호의 청가방을 손으로 쳤다. 가방 안에 있던 사탕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민호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바로 땅에 엎드려 사탕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이 가난한 소년을 돕지 않았다. 민호는 손에 사탕을 쥐고 잠시 멈춰섰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자책이 엿보였다. 할머니에게 약을 사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부족할 텐데 시간이 지나며 태양은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명동거리는 더욱 화려하게 빛났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민호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는 어느새 거리 끝자락에 서 있었다. 앞에는 크고 화려한 간판을 자랑하는 화영 금은방이 있었다. 가게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금은보 안에는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호는 잠시 멈춰 섰다. 가게 안에서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반짝이는 보석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였다. 저기서 사탕을 팔면 더 많이 살 수 있을까?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쪽에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들은 나를 받아줄까? 아니면 또 나를 밀어내겠지. 민호는 잠시 가방을 쥔 손을 꼭 쥐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래도 해봐야 해.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그의 작은 발걸음이 화영 금은방으로 향했다. 그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거리의 불빛은 그의 등을 따라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민호의 커다란 용기가 담겨 있었다. 이제 민호는 화영 금은방 문화 앞에 서 있었다. 가게 안에서는 여전히 보석들이 빛났고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문턱 앞에서 민호는 다시 주저했다. 그의 손은 문 손잡이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민호를 향했다. 그것은 가게 앞을 지키고 있는 보안 직원이었다. 야, 너 여기서 뭐해? 민호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보안 직원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거리의 찬바람보다 더 차갑게 들렸다. 여긴 너 같은 애들이 올 곳이 아니야. 당장 나가.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가게 안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들과 고급스러운 가게, 내부는 그에게 너무도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그래도 한 번만.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보안 직원은 단호했다.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민호는 결국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화영 금은방을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외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직하고 용감해야 해. 어떤 상황에서도. 할머니의 말은 그의 가슴 깊이 울려 퍼졌다. 서울 명동 한가운데 화영 금은방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서 있었다. 크고 웅장한 유리창 뒤로 반짝이는 금과 보석들이 진열된 모습은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간판 위에 새겨진 화영이라는 이름은 명성 그 자체였다. 여기서 다루는 보석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다. 민호는 금은방 앞에서 멈춰 섰다. 낡은 신발은 닳아서 앞코가 벌어져 있었고 얇은 옷은 겨울바람을 막아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다른 어떤 아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이 있었다. 금은방 안을 들여다보며 민호는 숨을 삼켰다. 투명한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보석들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을 반영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찬란함 뒤에는 그와 할머니가 살아가는 초라한 현실이 대비되며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저런 데서 사탕을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민호는 작게 속삭였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그곳에 발을 들이기엔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졌다. 민호가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의 행동을 멈추게 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금은방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비원은 민호를 내려다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너 같은 아이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민호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냥 사탕을. 경비원은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여기서 당장 나가. 손님들 방해하지 말고. 민호는 결국 뒤로 물러났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금은방 안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웃으며 반짝이는 보석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꿈에도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이었다. 그 순간 검은색 고급 차량 한 대가 금은방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자 한 여성이 우아한 자세로 내려섰다. 그녀는 비싼 보피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선 부인이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부유층으로 어디를 가든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 뒤에는 은밀한 야망과 계산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선 부인. 금은방 직원들이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지선 부인은 손을 가볍게 흔들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긋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진열장을 스캔하고 있었다. 오늘 특별한 물건이 들어왔나요? 직원들은 긴장하며 새로운 보석들을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보석을 가리키며 조용히 감상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다른 계획이 숨어 있었다. 민호는 금은방 밖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선 부인의 모습을 보며 경외와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다. 저렇게 부유한 사람도 정말 행복할까?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가 지켜보는 동안 지선 부인은 갑자기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조용히 진열장 옆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진열장에 놓여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그 순간 민호의 눈이 커졌다. 저게 뭐지? 방금 뭘 한 거지? 지선 부인은 능숙하게 목걸이를 자신의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너무도 빠르고 자연스러워 안에 있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민호는 분명히 보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부유한 사람도 저렇게 훔칠 수 있나? 내가 잘못 본 걸까? 민호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가 늘 했던 말을 떠올렸다. 민호야, 정직하고 용감해야 한단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해.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은 너무도 압도적이었다. 민호는 두려움과 의문 속에서 갈등했다. 안에서 직원들은 지선 부인의 요청에 따라 더 많은 보석을 진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진열된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민호는 금은방의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하지만 내가 말하면 누가 내 말을 믿을까? 난 그저 가난한 아이인데.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작은 용기가 일렁였다. 정직해야 해. 진실을 말해야 해.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뎠다. 금은방의 문이 그의 손에 의해 열리는 순간 안에서 환한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작은 소녀는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화형 금은방의 내부는 여전히 찬란했다. 진열장 속 보석들은 눈부시게 반짝였고 가게 안을 채운 사람들은 부유한 계층을 상징하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민호의 작은 그림자는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민호는 두 손으로 청가방을 꼭 쥔 채 가게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며 울리는 가벼운 벨소리가 공간의 평온함을 깼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문을 들어선 그 가난한 소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보석에 머물러 있었고 웃음소리는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민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멈추세요. 그 한마디가 공기 중의 모든 소음을 멈추게 했다. 모든 사람이 일제히 민호를 바라보았다. 작은 키에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소년이 화형 금은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지선 부인은 보석 진열장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뭐라고 했니? 민호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확고했다. 저 봤어요. 아까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는걸요. 지선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지선 부인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했다. 어디서 거짓말을 배웠니? 이런 거짓말을 해서 얻고 쏘고 싶은 게 뭐야? 민호는 머리를 흔들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똑똑히 봤어요. 지선 부인은 여전히 여유를 잃지 않은 채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어이없군요. 저 아이를 당장 여기서 내보내세요. 금은방에서 이런 추태를 부리다니. 그때 화영 금은방의 관리자인 우진 씨가 등장했다. 그는 상황을 주시하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선 부인은 우진 씨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가 저를 모욕하고 있어요. 도둑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진 씨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소년아, 왜 그런 말을 했지? 정확히 본 게 맞니?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확히 봤어요. 진열장에서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는 걸 봤어요. 우진 씨는 고민에 빠졌다. 그는 금은방의 관리자로서 이 상황을 간단히 넘길 수 없었다. 지선 부인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봤어요. 주머니에 있는 걸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진짜로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만약 저 아이가 거짓말이라면 큰일인데. 우진 씨는 진중한 태도로 말했다. 지선 부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머니를 확인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곳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지선 부인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말도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응해야 하죠?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가운데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제 말이 틀리면 제가 여기서 나가고 다시는 오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 말이 맞다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선 부인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느끼며 잠시 망설였다. 결국 우진 씨의 제안으로 지선 부인은 자신의 주머니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손을 떨며 주머니에 손을 넣는 그녀의 모습에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주머니에서 떨어졌다. 보석은 화려하게 빛났지만 동시에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증거가 되었다. 가게 안은 정적 속에서 폭발하듯 술렁였다. 정말 저 여자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지선 부인은 얼굴이 새하얘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작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화영 금은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이 지선 부인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으로 천천히 손을 뻗으며 불편한 미소를 띄우려 했지만 떨리는 손가락은 그녀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봐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지선 부인은 가볍게 웃으며 자신감을 보이려 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며 그녀의 손끝에서 떨어졌다. 목걸이는 유리 진열대 위에 부딪혀 가볍게 쨍소리를 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그 작은 소리는 금은방 전체를 울리는 폭발음처럼 들렸다. 손님들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직원들은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저건 누군가가 작게 외쳤다. 그 외침은 곧 다른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이어졌다. 저 여자가 정말 훔쳤단 말이야. 믿기지 않아. 저렇게 우아한 사람이. 지선 부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만만했던 그녀의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얼굴에 스쳐갔다. 이건 무슨 오해예요? 지선 부인은 황급히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내가 이런 걸 일부러 훔쳤을 리가 없잖아요. 아마 내가 실수로 손에 쥔 걸 잊어버린 거겠죠. 그녀의 변명은 금은방 안을 가득 채운 의심과 분노를 잠재우기에 부족했다. 손님들 중 일부는 그녀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소리 없이 탄식했다. 실수라고요. 한 남성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저렇게 큰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실수라니 누가 그런 말을 믿겠습니까? 그 사이 민호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사탕이 담긴 청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진실을 봤어요. 민호는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멈추게 했다. 그분이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는 걸 똑똑히 봤어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그의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보여줬다. 지선 부인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저 아이는 나를 모함하고 있어요. 가난한 아이가 이런 식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직원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냈다. 진열장 옆에서 지선을 돕고 있던 여직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부인, 그동안 보석을 확인하시던 모습이 조금 이상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민호군의 말이 맞다면 그녀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선 부인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던 손님 중 나이가 지긋한 한 남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말투는 차분했다. 부인, 가난한 아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저 아이가 옳다면 그건 큰 용기입니다. 당신은 이 상황을 명예롭게 끝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지선 부인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서서히 뒤로 물러섰고 손에 힘이 빠져 코트 자락을 움켜쥐고 있던 손이 풀렸다. 우진 씨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냉정했다. 지선 부인, 진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책임입니다. 그의 말은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호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묵직했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록 작고 가난한 소년이었지만 진실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사탕 봉지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그것은 민호의 용기와 정직함을 상징하는 작은 증표처럼 보였다. 민호군, 정말 대단한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우진 씨는 민호에게 다가가며 따뜻하게 말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 거야. 화영 금은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진실이 드러난 후 지선 부인은 침묵 속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서 떨어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바라보며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님들은 속삭이듯 대화를 시작했다. 저렇게 우아하고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믿을 수 없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군. 지선 부인은 이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실수였을 겁니다. 제 정신이 잠깐 나갔던 모양이군요.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점점 그녀를 향해 날카로워졌고 그동안 그녀가 내뿜던 자신감은 점점 사라졌다. 우진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인,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금은방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선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우진 씨를 쳐다보았다. 이봐요,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망신 주려고 작정한 겁니까?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기세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 사이 민호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작은 손으로 청가방을 꼭 쥔 채 그의 눈에는 안도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선 부인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저는 그냥 할머니께 배운 대로 정직하게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쏠렸다. 민호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본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손님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작은 아이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는군요. 우진 씨는 민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민호군, 너는 정말 대단한 용기를 보여줬어.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세상이 더 나아질 거야. 민호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 사건은 금방 명동 거리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작은 아이가 한 행동을 칭찬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금은방 직원들과 손님들 역시 민호의 정직함과 용기에 감동했다. 며칠 후 민호의 이야기가 뉴스와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었다. 가난한 소년이 부유층의 거짓을 폭로하다 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그날 밤 민호는 외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외할머니는 조용히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잘했다, 민호야. 할머니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우진 씨는 민호의 가족을 돕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했고, 민호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약속했다. 금은방 직원들도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민호와 그의 외할머니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반면 지선 부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부정적인 뉴스와 함께 널리 알려졌고, 그녀가 다니던 상류층 모임에서도 배척당했다. 명예를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라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몇 주 후 민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건 가난하거나 작다고 해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진실을 지킬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댓글에는 민호 같은 아이가 우리의 희망이다. 정직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자. 와 같은 응원의 메시지가 넘쳐났다. 민호는 여전히 매일 사탕을 팔며 할머니를 돕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를 돕고자 하는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내가 커서 세상에서 더 많은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화영 금은방 사건은 단순한 도둑질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정직과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준 이야기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소년 민호의 목소리는 결국 세상을 울렸습니다. 그는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가슴 속에는 거짓에 맞설 용기가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정직과 진실을 지키라는 외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민호는 부유한 거짓과 차가운 세상 앞에서 두려움 없이 진실을 외쳤습니다. 그의 용기는 단순히 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진실을 외면하고 약한 자의 목소리를 무시해왔는가? 작은 아이가 보여준 정직과 용기는 우리가 잊고 있던 양심의 무게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민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소년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진실과 정의에 대한 약속입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품어야 할 희망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민호처럼 용기를 내보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